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1950, 60년대는 한국전쟁으로 파괴되면서 모든 거리가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니 경제 상황은 말할 것도 없었겠죠. 혼란한 상황에 버려진 아이들도 거리에 넘쳐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으니 부모 잃은 아이들을 과원에 수용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 정부는 1961년에 고아 입양 특례법을 만들어서 고아들을 해외로 입양하는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 고아 입양아가 지금까지 전 세계 50만 명 가운데 40%인 약 20만 명에 이르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아동 수출국 1위라는 부끄러운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이야 어쩔 수 없었다지만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지금까지도 아동 수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입양아 수출 1위 자리는 내주었지만은 아직까지도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니 씁쓸하기만 합니다. 씁쓸한 마음은 입양아 수출국이라는 말도 말이지만은 더 씁쓸한 건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 정부가 입양아들에 대한 사후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만 명 가운데 약 12만 명이 미국으로 입양이 됐습니다만은 미국 입양아의 경우는 R3와 R4 비자가 있습니다. R3 입양 비자는 입양되면서 시민권이 자동적으로 부여되지만은 R4 비자는 말 그대로 입양아 치료 비자로 입양아 부모가 18세가 될 때 시민권을 신청해줘야 하는 비자입니다. 그래야만이 입양 치료 비자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나라의 입양아들은 입양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R3 비자를 받아서 입양 부모가 파양하거나 문제가 발생해도 체류 신분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한국 입양아들은 입양 부모가 시민권 신청을 허가해 줘야만 하는 비자였기에 입양 부모가 이를 처리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영주권도 시민권도 아닌 말 그대로 떠돌이 입양아 체류 신분으로 지내게 됩니다. 이러한 한국인 입양아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체류 신분을 얻지 못해서 방황하는 한인 입양아 출신들이 2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1년에 법안이 바뀌면서 2000년도 이후에 입양한 입양아들은 다행히도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받게 됐지만은 그 전에 입양된 입양인들은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이 때문에 2000년 이전에 입양된 입양인들에게도 신분을 부여해달라고 한인사회 월드허그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체가 결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탄원서를 올리기 위해서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한국 정부도 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정부나 정치권 관계자들에게 수없이 요청을 해왔지만은 담당 부처 복지부나 외교부는 모두가 마이동풍입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대한민국이 국제 입양과 관련해서 96개 나라가 가입해 있는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준비 부족이라니 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냐면요. 입양아 수출은 그냥 입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수출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대한민국의 달러 벌이로 큰 이익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입양아를 돈 받고 수출한다는 말에 대해서 놀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한국 아이를 입양하는데 약 4만 달러 가까이 돈을 받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돈을 받아서 수백억 원의 돈을 벌었는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매우 큰 돈이었고 당시 달러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대한민국 경제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양아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데도 큰 일조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제라도 한국 정부는 이들을 위해 나서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